밤이 깊었습니다. 어찌 구천을 떠돌며 이리 슬피 우십니까? 한밤중 떠돌이 머슴이 허공을 향해 말을 건넵니다. 남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눈에는 귀신이 또렷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신 보는 능력을 숨기고 살던 남루한 머슴이 훗날 기와집 한 채와 논 5마지기를 받고 천민에서 당당한 양인으로 신분 상승까지 이루게 됩니다. 과연 머슴은 죽은 혼령과 함께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악인들을 혼쭐내고 팔자를 고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조상님들의 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귀신도 감동시킨 통쾌한 머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헌데 평온하던 이 댁에 언제부턴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정하던 최진사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아눕더니 백약이 무효하여 날이 갈수록 피골이 상접해만 간 것이지요. 가세가 기운이 집안에는 활기가 사라지고 하인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만 되면 지붕 위에서 기이한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슬픈 울음소리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최진사 댁은 어느새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자풀만 무성한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든 그곳에 웬 곰 같은 덩치의 사내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람한 어깨에 남루한 괴나리 보찜을 맨 그의 이름은 덕칠이라 불리는 떠돌이 장정이었습니다. 남들은 귀신이 나온다며 신리 밖으로 도망치는 판국에 제 발로 이 흉가에 들어온 셈이었지요. 그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세경이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등 따숩고 배불리 먹여주는 고봉밥 한 그릇,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실 덕칠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헛것들이 그의 눈에는 산 사람처럼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덕칠이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대문 기둥 위에 위태롭게 서서 훌쩍이는 하얀 소복 차림의 노파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할 노릇이나 덕칠은 그저 덤덤히 보찜을 고쳐 맬 뿐이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떠돌이 생활을 해온 덕칠에게는 귀신보다 당장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는 배고픔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대문을 지나치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슬쩍 고개를 숙여 기둥 위를 향해 묵내를 올렸습니다. 날이 참 찹니다, 노마님. 덕칠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귀신 보는 능력을 철저히 숨기고 밥이나 실컷 먹으려 했던 덕칠의 최진사 댁 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실세는 바까라는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병석에 누운 주인 앞에서는 세상 없는 충신인 척 탕약을 올리며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허나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돌변했습니다. 바까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빌어먹을 영감탱이, 언제 죽어 내 세상을 만드나. 바까는 부엌분이에게도 저승사자처럼 굴었습니다. 밥 축내지 말고 일 똑바로 해. 쥐 잡듯 윽박 지르는 소리에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덕칠의 도끼질이 멈칫했습니다. 우직한 곰 같은 덕칠의 눈은 속일 수 없었지요. 평화로워 보이는 기와집 아내 딸이를 튼탐욕스러운 음모를 덕칠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낯선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아니면 타고난 예민함 때문인지 덕칠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못한 그는 결국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독대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가볍고 짐승이라기엔 서늘한 기운이었지요. 덕칠이 무심코 고개를 돌린 곳에는 낮에 대문 기둥에서 보았던 그 노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덕칠은 애써 헛기침을 하며 모른 척 돌아서려 했습니다. 귀신과 말을 섞어봐야 좋을 게 하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보게, 젊은이. 땅 밑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그 목소리가 덕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 자네가 남다르다는 것을 아네. 제발 늙은이 소원 하나만 들어주게나. 덕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노마님의 눈동자는 그 어떤 산 사람보다도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마 그 애타는 모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덕칠은 주위를 살피고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노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어찌 구천을 떠돌며 이리 슬피 우십니까? 덕칠의 물음에 노마님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앙상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보는 이의 가슴이 저릿할 지경이었습니다. 내 불쌍한 아들 때문이라네. 저 흉악한 박가 놈이 내 아들 탕약에다 몹쓸 짓을 하고 있어. 약이라 속이고 조금씩 독을 먹여 내 아들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단 말일세. 내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미 된 자가 어찌 편히 눈을 감겠나. 어미의 절절한 호소에 덕칠의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곰처럼 우직한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그의 본성, 바로 위협심이었지요. 덕칠은 주먹을 꽉 쥐며 노마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존재의 눈빛이 소리 없이 얽혔습니다. 그것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맺은 기이하고도 슬픈 약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랑채 마당에는 매캐한 약다리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청지기 박가는 부채질이 귀찮은지 연신 짜증을 내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냄새가 아주 고약하구먼. 야, 분이야, 내가 와서 이 부채질 좀 해라. 불 꺼트리면 내년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테니 그리 알아. 박가는 부채를 툇마루에 팽개치더니 기생집에 나갈 요량으로 뒷짐을 지고 슬그머니 대문 밖을 나섰습니다. 박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덕칠이 잽싸게 부뚜막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뒷산에서 캐온 푸스름한 풀 한 줌이 들려 있었지요. 바로 노마님 귀신이 일러준 약초였습니다. 덕칠은 탕약을 지키고 앉아 겁에 질려있는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분이야, 눈 딱 감고 이 약초를 탕약에 넣어라. 그래야 진사 어른이 사신다. 분이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청지기 영감이 알면 우린 다 죽어요. 저 바깥 놈이 넣은 건 약이 아니라 독이다. 내가 다 보았다. 놈이 어르신을 해하려 한단 말이다. 덕칠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평소 곰처럼 순해해 보이던 사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장함의 분이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분이 역시 최진사의 병세가 이상하다 여겨왔던 터였습니다. 나 한 번만 믿어다오. 잘못되면 내 목을 내놓으마. 멀리서 바깥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덕칠의 손에 들린 약초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곤 떨리는 손으로 펄펄 끓는 약탕관 뚜껑을 열고 약초를 집어넣었지요. 푸른 잎사귀가 검은 탕약 속으로 녹아들자마자 박가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약탕관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구수한 냄새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가슴을 졸이던 덕칠과 분이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안채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송장이나 다름없던 최진사가 벌떡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창호지 문을 열고 들려오는 최진사의 목소리는 제법 쩌렁쩌렁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목이 타니 냉수한 사발다오. 그 소리에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빗자루를 내던지고 우르르 안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야말로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듯한 회춘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손을 주무르며 허 웃었습니다. 간밤에 웬 산신령이 나타나 맑은 물을 먹여주는 꿈을 꾸었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사스러운 광경을 보며 단 한 사람, 청지기 박가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가는 문틈으로 최진사를 훔쳐보며 사색이 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손을 쓴 대로라면 오늘 내일 초상을 치러야 마땅했기 때문이지요. 박가는 쥐새끼처럼 눈알을 굴리며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그 독한 약을 먹고도 살아나다니. 영감탱이가 구렁이 알 같은 목숨을 가졌나 보군. 박가의 의심 가득한 눈길이 마당 구석에 서 있는 덕칠과 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듯한 두 사람의 표정이 박가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당장 호통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박가는 뒷짐을 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살아난 주인을 향해 억진 미소를 지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최진사가 기력을 회복하자 집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여느 때처럼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 그의 우직한 어깨를 더욱 펴게 만들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둑한 밤이 찾아오자 덕칠은 하루의 고단함을 씻으려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분이가 소반에 무언가를 받쳐들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양새가
꼭 도둑고양이 같았습니다. 분이는 덕칠 앞에 소반을 내려놓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잘 익은 깍두기, 그리고 귀한 삶은 달걀 하나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시장하시지요. 청직이 영감 몰래 챙겨온 것이니 얼른 드셔요. 덕칠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머슴 밥상에 달걀이라니, 이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호사였습니다. 아니, 분이 너 이 귀한 걸. 박가가 알면 경을 칠 텐데. 오라버니가 아니었으면 주인 어른은 벌써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 눈은 못 속여요. 오라버니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분이의 단단한 목소리에 덕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밥 많이 먹는 미련한 머슴으로 보일지 몰라도 분이에게만은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은 코끝이 찡해져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나누는 밥 한 끼에 두 사람의 마음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풋풋한 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분이가 건넨 것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최진사가 병석을 털고 일어나자 덕칠의 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마님뿐만 아니라 이 터를 지켜온 다른 조상신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어느 날 뒤뜰 담벼락을 고치던 덕칠의 귓가에 노인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최진사의 증조부 되시는 어른이었습니다. 거기가 아닐세. 그 아래 물길이 막혀 집안의 재물이 썩고 있거늘 엄한 담벼락만 만지고 있구만. 덕칠은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꾸벅 허리를 숙이고는 노인이 가리키는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자 검은 흙탕물이 콸콸 솟구치더니 이내 맑은 샘물이 되어 흐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혔던 수로가 뚫리자 집안을 감돌던 퀴퀴한 곰팡내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덕칠은 터주신이 일러주는 대로 뒤틀린 대들보를 바로잡고 아궁이의 방향을 고쳐 집안의 온기를 되살렸습니다. 덕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흉가 같던 집이 윤기가 흐르는 명당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인들은 덕칠이가 오고 나서 집안에 서광이 비친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공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청직이 박가였습니다. 그는 집안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덕칠을 내쫓을 구실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가는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고는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최진사가 덕칠을 신임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가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안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장롱 깊숙이 보관된 비단쌈지와 금가락지를 훔쳐내 곧장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덕칠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방 안, 박가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덕칠의 낡은 괴나리 보찜 속에 훔친 물건들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내 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도둑 누명을 쓰면 살아남지 못할 게다. 어디 한번 맛 좀 보거라. 다음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방마님의 폐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하인들이 마당에 집합했습니다. 박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부라리며 덕칠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요즘 굴러들어온 돌이 하나 있지. 내 그놈 눈빛이 흉흉하다 싶었다. 여봐라. 저 놈의 짐부터 뒤져보거라. 영문을 모르는 덕칠이 눈을 껌벅이는 사이 하인들이 그의 보찜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번쩍이는 금가락지와 비단 쌈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덕칠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고 박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내음망덕한 놈을 보았나? 주인 어른이 거두어 주었거늘 감히 도둑질을 해? 박가는 관아에 고할 것도 없다며 당장 멍석을 말라고 호통쳤습니다. 건장한 하인들이 달려들어 덕칠을 거적에 둘둘 말았고 박가는 몽둥이를 들고 춤을 추듯 날뛰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덕칠이 억울함을 토해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둔탁한 몽둥이질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퍽, 퍽. 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덕칠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서슬퍼런 박가의 기세에 눌려 감이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의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놈들. 지붕 위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분노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덕칠의 눈에는 또렷이 보였습니다. 노마님 귀신이 도깨비불 같은 눈으로 박가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마님이 하늘을 향해 긴 팔을 뻗으며 절규하자 맑았던 가을 하늘에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며 집안의 기왓장이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에 놀란 박가가 몽둥이를 놓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머리를 감싸 쥐고 엎드렸지요. 흙먼지가 자욱한 마당, 멍석 속에 갇힌 덕칠만이 이 모든 것이 조상님의 분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쪼개질 듯한 천둥 소리에 놀라 안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병색이 완연히 가신 최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위험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박가의 기세마저 단숨에 꺾어버릴 만큼 매서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냐? 하늘이 노하여 벼락을 내리는데 내 놈들은 겁도 없느냐? 최진사의 호령에 박가는 화들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은 채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억울하다는 듯 쥐어짜는 목소리로 고해 바쳤지요. 나으리, 저놈이 안방마님의 폐물을 훔쳤습니다요. 제 놈 보찜에서 증좌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오리발을 내밀기에 제가 집안 법도를 바로 세우고자. 닥쳐라. 최진사의 불호령이 다시 한번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는 멍석에 말려 신음하고 있는 덕칠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몰골은 말이 아니었으나 흙투성이가 된 덕칠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지난밤 자신이 사경을 헤맬 때 꿈속에서 보았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겹쳐지는 어떤 기운을 덕칠에게서 느꼈던 것입니다. 아직 죄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다. 내 병세가 호전된 것도 어쩌면 이 아이가 들어온 덕일지도 모르느니 섣불리 매질하여 사람을 잡을 수는 없다. 하오나 나으리, 도둑놈을 그냥 두시면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일단 저 아이를 광에 가두거라. 내 몸이 성해지면 직접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니 그때까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주인의 단호한 명령에 박가는 분을 사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덕칠을 끌고 뒤뜰 낡은 광으로 향했습니다. 박가는 덕칠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노려보며 오늘 밤 안에 반드시 후환을 없애버리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캄캄한 광 안,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덕칠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매질당한 등허리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지. 덕칠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으려 할 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광문 틈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더니 허공에서 희미한 빗무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노마님 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피눈물을 흘리는 참혹한 모습이었지요. 자신의 집안에서 죄 없는 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본 조상의 슬픔이 형상화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못난 조상 탓에 너가 이 고초를 겪는구나. 노마님은 덕칠의 찢어진 옷자락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덕칠은 고통을 참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노마님 탓이 아닙니다. 다 저 박가 놈이 악독한 탓이지요. 허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놈의 죄를 밝힐 방법이 없겠습니까? 덕칠의 물음에 노마님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덕칠의 귀에 대고 아주 은밀하고도 중요한 비밀을 속삭였습니다. 박가 놈이 제 목숨처럼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다. 놈이 지난 10년간 수상료를 빼돌리고 내 아들의 재산을 가로챈 내역을 적어둔 치부책이란 게야. 놈이 그것을 안방 문지방 밑을 파서 숨겨두었다. 땅 문서와 함께 말이다. 치부채, 문지방 밑. 덕칠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박가의 숨통을 끊어놓고도 남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갇혀있는 몸으로 그것을 어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덕칠의 고민이 깊어질 무렵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덕칠 오라버니. 창살 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박가의 눈을 피해 부엌에서 주먹밥 한 덩이와 물 한 표주박을 들고 온 것입니다. 덕칠이 힘겹게 창살 쪽으로 기어가자 달빛에 비친 분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몸은 좀 어떠셔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분이는 흐느끼며 창살 사이로 개떡을 밀어 넣었습니다. 덕칠은 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지요. 분이야, 울지 마라. 난 괜찮다. 그보다 내 말 잘 들어라. 시간이 없다. 덕칠은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분이의 손바닥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말로 하면 새 나갈까 염려되어 손가락으로 분이의 손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문지방 미. 분이는 덕칠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숨을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덕칠은 다시 한번 꾹꾹 눌렀었습니다. 치부채. 마지막 글자를 다 쓰자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영민한 여인이었습니다.
덕칠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린 것이지요. 분이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망울에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차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내겠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을 끝으로 분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덕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승패는 분이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최진사 댁 마당은 난데없는 꽹과리와 징소리로 요란했습니다. 박가가 간밤에 몰래 사람을 시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울긋불긋한 무복을 입은 무당이 작두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요사스러운 춤을 추어댔고 그 뒤로는 박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집에 흉한 귀신이 들러붙어 나으리의 병환이 낫지 않고 재물이 새는 것입니다요. 오늘 저 머슴놈에게 쉬운 잡기를 몰아내고 집안의 우환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최진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지만 집안의 애군을 막겠다는 명분이니 차마 말리지 못하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당은 입에 머금었던 술을 푸 하고 뿜어내며 광 쪽을 향해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내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디 감히 양반집에 들어와 주인을 능멸하느냐? 굿판이 격해질수록 광 안에 갇힌 덕칠의 귀에는 괴로워하는 조상님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가짜 무당이 피우는 향 냄새와 소음이 오히려 집안을 지키던 선한 기운을 해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노마님 귀신은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하며 덕칠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덕칠은 주먹으로 흙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저 간악한 박가, 놈이 산 사람도 모자라 죽은 조상님들까지 능욕하고 있다는 생각에 키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내 오늘 놈의 몸에 붙은 귀신을 아주 박살을 낼 테니. 박가의 호령에 하인들이 광문을 부수고 덕칠을 마당 한복판으로 끌어냈습니다. 굿판 한가운데 무릎 꿇린 덕칠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고개를 치켜든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복숭아나무 가지로 덕칠의 등짝을 후려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의 몸이 기이하게 뒤틀리더니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다시 고개를 든 덕칠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인매는 노마님처럼 오물거렸고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지요. 덕칠의 입을 빌린 노마님, 귀신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박가야. 그 목소리가 어찌나 표독스럽고 위엄이 넘치는지 구슬하던 무당조차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가는 짐짓태연한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이제 진짜 미쳤구나.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냐. 닥쳐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 놈이 지난달 보름에 쌀 2가마니를 빼돌려 주막집 촌년에게 갖다 바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내 아들이 준 뒤단 옷감은 내 놈 처남댁에 숨겨두지 않았더냐. 덕칠의 입에서 박가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구경하던 하인들이 수근거기 시작했고 박가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해져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놈 입을 막아라. 귀신이 들려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다. 어서 멍석을 말아라. 당황한 박가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는 꼴이 영락없는 미치광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덕칠에게 다가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안채 쪽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추시오. 다들 멈추시오.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은 흙을 파내느라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혀 있었지만 가슴에 품은 무언가는 목숨처럼 소중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숨을 헐떡이며 최진사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덕칠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여기 박가가 감추려 했던 진짜 증좌가 있사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낡은 책자 한 권과 누렇게 바랜 문서 뭉치를 꺼내 최진사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겉표지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가가 10년간 재산을 빼돌린 내역을 적어둔 치부책과 몰래 가로챈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치부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최진사의 눈이 커지다 못해 분노로 일렁였습니다. 그곳에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배신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며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이놈, 이것이 정녕 내 놈이 한 짓이란 말이냐?
치부책을 움켜쥔 최진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혀도 유분수지 10년 세월 동안 제사를 갉아먹은 이가 집안의 청직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자 박가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려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목숨만은 닥쳐라. 내 너를 친동생처럼 믿고 맡겼거늘 감히 내 어미가 물려준 땅 문서에 손을 대고 내 목숨까지 노려? 최진사는 지팡이로 박가의 어깨를 후려치며 호통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가는 살려달라 애원하던 것도 잠시 이판사판이라는 듯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비켜. 다 비켜. 박가는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휘두르며 하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열린 대문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요량이었지요.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라 했던가요. 허둥지둥 도망치던 박가의 발이 마당의 노인걸음지게에 턱하고 걸리고 말았습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가의 몸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러고는 똥오줌을 가득 담아 삭히고 있던 커다란 똥장군 걸음통 속으로 머리부터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누런 똥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박가는 똥독에 빠진 생쥐 꼴이 되어 허우적거렸습니다. 사람 살려. 나 죽네. 악취 진동하는 그 꼴을 보며 마당에 있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덕칠의 눈에는 지붕 위에 앉아 배꼽을 잡고 웃는 노마님 귀신의 모습도 보였지요. 고지어 달려든 포졸들이 오물을 뒤집어 쓴 박가를 밧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갔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아이고 꽃이다. 천벌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의 암덩어리 같던 박가가 사라지자 최진사 댁에는 거짓말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최진사의 건강이었습니다. 박가가 약에 섞던 독초가 사라지고 덕칠이 구해온 약초를 꾸준히 다려 먹은 덕분에 최진사는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걸을 만큼 기억을 회복했습니다. 허허, 내 몸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이 모든 게 다 우리 조상님이 도우시고 덕칠이 내 놈이 애쓴 덕분이다. 최진사는 덕칠의 어깨를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덕칠은 다시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그 곁에는 손톱이 다 깨지도록 땅을 파서 증자를 찾아낸 분이가 수줍게 서 있었지요. 덕칠이 슬쩍 고개를 들어 안채 지붕을 보니 그토록 구슬피 울던 노마님, 귀신은 온데간데 없고 환하게 웃고 있는 노마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젊은이. 이제야 내 아들 발 뻗고 자는 꼴을 보고 가네. 노마님은 덕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따스한 햇살 속으로 서서히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곡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사람 사는 훈훈한 온기와 웃음소리가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최진사 댁 마당에는 잔치상이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북적거리는 가운데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신부와 사모간대를 쓴 듬직한 신랑이 맞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덕칠과 분이의 혼례식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두 사람을 불러 관아에서 받아온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너희를 친자식처럼 여기니 오늘부로 너희 둘을 면촌시켜 양인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저 아랫마을 양지 바른 곳에 기와집 한 채와 논 5마지기를 마련해 두었으니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거라. 나으리,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으라고. 덕칠과 분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분 상승에 내 집 마련까지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이만 할 줄 알았던 두 사람에게 찾아온 봄날 같은 축복이었지요. 하객들은 국수를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덕칠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 고마운 여인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노라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덕칠과 분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부부이자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슬하의 토끼 같은 자식 둘을 낳고 최진사를 친부모처럼 모시며 오순도순 살았지요. 덕칠은 부자가 된 뒤에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제삿날이 아닌 날조차 밥상을 하나 더 차려 툇마루에 내놓곤 했습니다. 노마님, 오늘은 찰떡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약주 한잔 하시고 가시지요. 남들 눈에는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덕칠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떡을 드시는 노마님과 집안 곳곳을 지켜주는 조상님들의 모습이 말이지요.
덕칠은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은 저 차가운 묘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는 자손들의 곁에 항상 머물며 복을 빌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박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의리를 지킨 덕칠은 귀신마저 감동시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먼 옛날 귀신 보는 머슴덕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